오랜만에 은행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은행주를 하나만 꼽으라면은 바로 이 은행, 이 금융위일 텐데, 은행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든지, 내가 은행주를 좀 보유하고 있든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내용이죠. 바로 KB금융입니다. 2024년은 은행주의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었죠. ETF로 봐도 6,000원대에서 많게는 거의 9,500원까지 8,0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40% 이상 상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4%, 5% 하락하고 코스닥이 거의 17% 정도 하락하는데 은행주는 40% 이상 올랐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이유가 섹터 전체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은행주 안에는 뭐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것도 있고, 지방은행 중에는 뭐 DGB라든지 아니면 BNK처럼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은행주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은행주를 사면은 50%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KB였다.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는 JB금융지주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이 주식들을 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 JB금융지주는 조금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상승분만 쳤을 때는 거의 뭐 KB랑 JB 거의 상승분이 비슷한데 KB가 조금 더 높아요. 대신에 이제 JB는 배당률이 좀 더 높아서 배당 수익률까지 다 더하면은 아마 둘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JB금융지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8% 9%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수익률 토탈 리턴은 주가 차익분과 배당 수익률을 더하고 하면은 2년 동안 저는 거의 한 130%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KB금융도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은 2년간 100% 넘게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평가 이익이 난 상태라는 거죠. 아직 매도를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평가 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요. 제일 그 비중이 높은 거는 JB금융지주인데 다행히 JB금융지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고 수익 평가 이익이 한 3억 3천 정도. 배당 같은 경우에도 JB에서 받는 배당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이익이 다 더하면 한 8억 5천 정도? 한창 지난달에 제일 고점일 때는 평가 이익이 은행주만 놓고 봤을 때 한 10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튼 한 8억 5천 정도 돼요. 배당금은 1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 기준으로 1억이 좀 안 돼요. 1억 좀 안 돼서 한 9,600 정도? 왠지 내년에는 1억이 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당률이에요.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주의 매수 매도 기준이 되잖아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률이 너무 떨어진지라 3%대 배당률이라고 하면은, 그 3% 초반대 배당률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매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5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은행주 중에서 KB가 배당 주가 상승률이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우리금융지주다. 이 차트만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이 오른 거를 팔고 적게 오른 거를 좀 다시 사는 그런 리밸런싱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런 욕구가? 배당주 투자자들의 어쩔 수 없는 본능. 배당률이 높은 걸 많이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된다. 이제 사실 우리가 배당을 보고 들어온 주식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걸 살까, 팔까 아니면 계속 홀드할까?
불타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배당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식을 더 산다는 것은 어 주가의 어떤 미래 흐름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초에 상반기에 많은 은행주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봄쯤에 많이 팔았어요. 이때 보면은 진짜 4 월달, 5 월달에 이렇게 한번 고점 찍고 내려오잖아요. '아 이때 잘 팔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반기에 쫙 오르더니 막 더 오르는 거야 50%. 그렇기 때문에 쪼끔 매도 기준에 대해서 특히 인제 은행주에 국한해서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배당금이 어떻게 될지를 쪼끔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지금 은행주를 투자하는 모든 주주들은 이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답은 주주 환원율이다. 제가 2023년 1월 달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뭐 조회수는 굉장히 낮은데 700도 안 되는데 은행주 만년 저평가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에 은행주 주주 환원으로 리레이팅 된다. 이제 뭐가 리레이팅 되냐? 밸류가 리레이팅 되는 거죠. PER, PBR이 다시 쓰여질 거다는 거다. 그러면 주주 환원으로 밸류가 달라진다면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주식이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제 바로 KB금융이 된 거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업을 얼만큼 했는지가 이제 다 윤곽이 잡혔는데, 지금 한 두 달 지나면 2025년인데 왜 2023년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주식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3분기 배당 주고 이런 게 다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2023년 주주 환원율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목표로 하는 게 50% 주주 환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1,000원 벌면 500원은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KB만 혼자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 신한이 50% 하면 난 51%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하고 있어요. 실제로 리딩뱅크를 다투는 1등, 2등 우리나라 은행이 신한하고 KB인데, 신한이 36% 했더니 KB는 그거보다 1.7%더 붙여가지고 37.7% 주주 환원을 했습니다. 내년 주주 환원 추정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자사주 매입률이에요. 배당 성향이 KB가 좀 낮다고 해서 KB는 배당금이 낮으니까 좀 매력이 없네? 자사주 매입을 배당금에 쓰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예를 들어 배당금을 3,400원 받는다? 이러면은 한 주당 주는 배당금 총액을 배당 주식수로 나눴을 때 한 주당 받는 배당금이 3,400원이다 하면은 자사주 매입에 투자하는 돈은 그거보다 몇 프로 더 많은 한 3,600원 주는 거죠. 그래서 3,400원은 배당금으로 주고 한 주당 3,600원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는 겁니다. 합쳐서 한 7,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10만 원이 돼도 이 KB금융의 주주 환원율은 7%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만 원이니까 제가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행이랑 카카오뱅크 같은 친구들은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여력이 없다든지 소극적이라든지 해서 밸류업의 측면에서 리레이팅 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금융도 하고 싶어 해요. 주주 환원율 50%를 천명을 했어 이미. 근데 여력이 없는 거죠. 그 여력이 제일 많이 되는 배당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자사주 매입에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KB다.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이 47.2%나 되는데 업계 1위이고, 당연히 2025년에 이 정도 환원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오른 것이고,
지금 주가 오르는 순서는 다 이 순서대로예요. 신한이 그다음, 하나가 그다음, 우리금융이 제일 마지막. 주주 환원율대로 주가가 오른다. 근데 그러면은 내년에도 KB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이냐? 그건 모르죠. 그게 이미 다 반영된 건지 26년도에는 어떻게 될 건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섞어서 사시라고 좀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각자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한 번씩 내가 은행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읽어보세요. 뭐 이런 ROE, CET1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 이전 영상에 보면 다 있습니다. CET1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본 건전성에 대한 거죠. 그리고 ROE라는 거는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이고 잠깐만 예전 영상을 좀 간단히 복습하면은 이건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인데 은행이 이게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쓸지를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배분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자본 건전성. 그게 바로 CET1이고 두 번째는 대출 성장.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주주 환원. 기존에는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시중은행들이 이 대출 성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출 성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내년에 대출을 한 30조 뭐 10조 원 늘리고 싶다. 이러면은 10조 원에서 1조 원 정도는 은행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1조 원만큼을 이 대출 성장하는 데 계정으로 이렇게 빼놔야지 10조 원의 대출을 추가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대출 성장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사람들 다 연끌해가지고 집 살라고 막 하고 있는데 대출 성장에다가 지금 전체 수입의 65%를 대출 성장하는데 줘? 그러지 말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라.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좀 통제하고 사회 건강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하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CET1 자본 건전성에 해당하는 계정에는 좀 더 넣어서 자본은 건전하게 하고 건전성은 높이고 대출 성장은 좀 줄이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자.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주주 환원 3조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에 KB에서 거의 2.5조 정도 할 것 같아요. 주주 환원을. 최소 2조에서 2.5조 정도. 거의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CET1이라는 거는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인 걸.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그 계정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돈을 충분히 쌓아놔야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전성 지표를 해치지 않고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CET1의 비율은 보통은 이제 13%가 넘어가면 꽤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KB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이미 13%를 넘겼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14%까지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KB는 주주 환원할 여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경기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대응,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자본의 계정이 그래도 13%는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인 건데 기업은행은 좀 더 이렇게 낮죠. 왜냐면 이게 국책은행이기도 하고. 이 CET1의 비율이 어쨌든 13%가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14%, 15%까지 바라보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이 정도 안정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늘 분기 배당을 이렇게 넉넉하게 줄 여력이 되고 나머지는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여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한과 하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13%를 맞추기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이제 그거를 조금씩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이 남는 부분만큼은 초과
주주 환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청사진을 그려 놓은 거죠. 이 표가 이제 굉장히 큰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중은행 4 개랑 기업은행 카뱅하고 미국 은행과 일본 은행들을 이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목표 주가 이 지금 하나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목표 주가를 각자 이제 설정해 놨는데 뭐 KB금융 115,000원, 신한지주 72,000원, 하나금융 90,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업사이드를 다 이렇게 재 놨어요. 가장 지금 상승 여력이 많은 거는 하나금융인데 47%다. 근데 이 레포트에서 탑픽은 KB금융을 해 놨어요. KB금융이 상승 여력이 제일 크진 않지만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미국 은행이랑은 애당초 좀 체급이 다르고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인제 밀 일본 은행이랑은 좀 비교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인제 해 놨는데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밸류업이 잘 이루어져서 PBR이 거의 이제 1에 육박한다는 거죠. 리딩뱅크 같은 경우에는 1 그리고 쪼금 떨어지면은 한 0.8 정도.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이 KB나 신한 같은 애들은 0.6, 0.5 이러고 있으니 PBR만 놓고 봐서는 뭐 거의 뭐 2 배도 가능한 지금 이런 아직도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들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3%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땐 2%대, 2% 중후반대. 근데 이게 내년에는 더 주주 환원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 다시 2.9%, 3.1% 요렇게 컨센서스를 내놓는 거죠. 이 레포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처럼 2% 배당을 목표를 할 수는 없어도 3%는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배당금이 늘어나는데 배당 수익률이 3%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주가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한 20%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한 많게는 그 이상. 어쨌든 계속 배당금을 늘려주면서 주주들한테 돈을 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단기간에 팔 이유가 그런 동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일본 은행주들이 막 PBR 1 찍고 있는데 굳이 0.5, 0.4 이런 주식들을 이 가격에 팔 이유가 없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좀 2 개로 쪼개려고 해요. 요 다음 이어질 내용들은 이제 KB금융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배당금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 볼게요. KB금융이 대장이고 그 주가 되니까 KB금융이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나머지 은행주들도 보통 그걸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포트에서도 이제 KB금융 위주로 설명을 해 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좀 다시 뒷부분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